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포르투갈 축구의 미치광이 야수, 레알 마드리드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며 챔피언스 리그 3회 우승을 이뤄내고 유로 2016 결승전 최우수 선수로 맹활약하며 조국의 사상 첫 메이저 트로피까지 품에 안긴 진짜 수비의 제왕, 국가대표로 41세 유로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운 불굴의 방패이자 소속팀에선 대체 불가능한 상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 영원한 투사 페페입니다. 1983년 2월 26일 브라질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 도시 마세이오에서 태어났던 페페의 본래 이름은 케플러 라베란입니다. 빈민가의 거친 환경에 있던 페페의 부모님은 페페가 태어나자 천문학자인 케플러, 노벨상을 탄 라베란처럼 위대한 학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페페는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모범생이었고 한때 진지하게 과학자의 길을 걸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페의 심정은 과학실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그라운드를 향해 있었죠. 여느 브라질의 어린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브라질 빈민가의 가혹한 환경은 페페에게 화려한 축구 기술 이전에 살아남기 위한 축구를 해야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격수들의 화려한 발자감과 개인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브라질 특유의 문화 속에서 페페는 묵묵히 후방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상대를 막는 수비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갑니다. 따라서 브라질 축구 내에서 페페 이런 투박하면서 헌신적인 재능은 빨리 발견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훗날 페페가 자신이 태어났던 곳 브라질이 아닌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2001년 페페가 18세의 나이로 대서양을 건너 포르투갈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당시 코린치안스를 떠나 포르투갈의 마리팀으로 이적하기 위해서 홀로 비행기에 오른 페페의 손엔 단 8,000원 밖에 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훗날 자신도 반드시 성공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마리티무에 합류한 페페는 경이로운 재능을 폭발시키며 프로 무대에 적응해 나갑니다. 188cm의 탄탄한 피지컬에 브라질리언 특유의 유연성과 탄력을 고루 갖춘 페페는 현대 축구가 요구한 수비수의 이상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이 시기 많은 스카우터들이 페페를 보고 경악했던 건 다름 아닌 폭발적인 스피드였습니다.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윙어들이나 측면 공격수들을 스피드로 찍어 누르는 레벨이었고, 이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현대 축구의 전술적 흐름 속에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2004년 포르투갈 리그 3대 명문 중 하나인 포르투가 페페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간파하고 그를 전격 영입합니다. 당시 포르투는 주제 무리뉴 감독의 지도 아래 챔스 우승을 거두면서 팀의 주축 수비수들이 대거 빅클럽으로 떠나 수비진 재편성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페페는 이 공백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메웁니다. 포르투에서 3년간 2번의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을 경험하자 페페의 이름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휴식 수비, 공중볼 장악, 롱패스까지 24살 페페의 능력은 이제 빅리그에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빅클럽들이 페페 영입을 위해서 돈 뭉치를 들고 줄을 섰고, 이 치열한 영입전에서 최종 승자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2007년 여름 페페는 520억, 그러니까 레알 역사상 가장 비싼 수비수로 마드리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레알은 중앙 수비수의 무덤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포지션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첫 시즌 깐나바로가 주전 센터백이었고, 페페가 부상을 당하면 라이트백이었던 라모스가 센터백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2012년부터 라모스가 센터백으로 포지션 비중을 높여가면서 페페 라모스 센터백 라인이 완성됩니다. 페페의 폭발적인 주력과 본능적인 커버 플레이, 그리고 라모스의 전투적이며 뛰어난 공격 가담 성향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레알 황금 수비진이 구축이 됩니다. 페페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13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중 챔스 우승만 3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상이나 징계와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어떠한 감독, 체제 등 간에 항상 대체 불가능한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특히 전술적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서 주제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시절에 강력한 피지컬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돼서 메시를 그림자 수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페의 화려한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에서 뼈아픈 오점도 존재했는데 투정심이 오버가 되어
폭력성으로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승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엉켜 이성을 잃은 페페는 상대 선수를 향해 발길질, 주먹 가격 등 그라운드 위에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난동을 부렸을 정도.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대기심과 관중석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는 모습 때문에 깡페페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라운드에 악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던 페페였지만 동시에 레알 수비진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페페는 무분별한 폭력성을 걷어내고 지능적인 수비수로 진화해 나가는 서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페페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선수라 한다면 바로 호날두라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대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승사고락을 함께하며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형제처럼 끈끈한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호날두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팀의 득점과 승리를 책임지는 주인공이었다면 페페는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 굳은 일을 하며 10년을 호날두와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호날두가 극심한 부진이나 사생활 문제로 언론의 비판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기꺼이 나서 화살을 대신 맞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호날두 또한 페페의 악동 이미지를 감싸주기도 했죠. 브라질 태생인 페페가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포르투갈 국대를 선택한 건 어린 시절 굶주렸던 자신에게 따뜻한 은혜를 베푼 포르투갈에 대한 보온이 담긴 의미였습니다. 브라질 일부 팬들이 배신이라고 했지만 2007년 귀화를 마치고 포르투갈 국대 승선에 무려 101경기를 소화하는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론 국대 여장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전에서 성질을 참지 못해 토마스 밀러에게 박치기를 시전해 퇴장을 당했고 팀의 0대4 대패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참사는 페페를 재탄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유로 2016에서 완벽하게 만회합니다. 총 7경기 중 6경기에 선발 출전해 수비 라인을 지휘한 페페는 거친 파울이나 감정적인 행동을 참았고 깔끔한 태클만으로 유럽 최고의 공격수들을 차례로 지원했습니다. 프랑스와 결승에서 페페는 정신적 지주인 호날두가 부상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며 수비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리즈만, 지루, 무사시소코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포르투갈의 연장전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룬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페페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공을 거둔 페페는 빈곤층과 소외계층 가정에게 많은 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 그리고 낯선 이의 온정을 받은 경험을 잊지 않고 아낌없이 사회에 돌려주었습니다. 선수 생활에 화옹기로 접어들수록 페페는 라커르반에서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가 됩니다. 10년간의 레알 마드리드 생활을 마치고 팀을 떠나 고향팀 포르투로 2019년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아름다운 은퇴 수순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페페를 과소평가한 착각이었죠. 페페는 20대 선수들을 능가하는 경이롭고 철저한 자기관리, 엄격한 식단 조절, 그리고 상대 패스 길목을 미리 차단하는 완숙하고 천재적인 노련미를 바탕으로 무려 40세를 넘긴 나이까지 포르투갈 리그를 넘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의 최정상급 수비수로 굳건히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포르투에서 뛴 시간은 무려 5년. 이 긴 시간 동안 페페는 팀의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로 뛰었는데 물론 세월은 그도 피할 수 없었지만 페페는 41살의 나이로 유로 2024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벤치가 아닌 당당히 주전 센터백으로 유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8강 프랑스전이 패배로 끝나자 그토록 강인했던 페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넨 것은 다름 아닌 호날두였고 이 둘은 뜨겁고 긴 포옹을 나눕니다. 대회가 끝나고 한 달 뒤 페페는 감사합니다란 말을 남기며 23년간 쉼없이 달린 축구선수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요즘 수비수에게 빌드업까지 요구하며 다재다능함을 원하고 있는 현대축구지만 페페는 수비수의 가장 큰 덕목, 수비력 그리고 전사 같은 용맹함으로 뭉친 선수였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반칙과 거친 플레이 때문에 깡패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페페라는 선수가 지닌 가치는 이런 비난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서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조국과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전사 페페가 남긴 낭만과 투혼은 축구팬들 기억 속에 깊이 기억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0대의 나이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으며 축구계의 새로운 축구 황제의 등장을 알린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